255번에 1번 y는 x 4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이게 또 함수 두 번 미분해라. 미분하죠. 아니 맞아. 한번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써주고 플러스 앞에 거 써주고 뒤에 거 미분. 이거 좀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x 4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놓고 한 번 더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써주고 플러스 앞에 거 써주고 뒤에 거 미분. 이 재미없죠? 그럼 2x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재미없어요. 그냥 계산이에요, 계산. 그냥 두 번 미분하라고요. 그죠? y 프라임 몫의 미분법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의 분자 미분 0이고요. 마이너스 하고 분모 미분 2x가 되겠죠. 얘를 한 번 더 미분.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전체 4제곱 분모 제곱 분자 미분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2x가 되겠죠. 그래 놓고 분모를 미분. 와우. 분모 미분. 얘를 미분한 게 2에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속함수 미분 2x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냥 미분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식의 정리는 여러분께 맡길게요. 실제로 이계도 함수도요. 일일이 정리해서 쓰시오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냥 거기에서 부호 또는 값을 판단해주면 충분해요. 실제 나중에 문제들을 실전에서 볼 때는요. 근데 이제 뭐 257번 같은 경우는 직접 정리까지 다 해야 되는데 봅시다. 257번을 보면 y가 2의 x제곱 코사인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y 프라임 플러스 a 곱하기 y 프라임 플러스 2y는 0을 만족시킨다라고 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 그지? 뭐 미분해서 y 프라임 미분해보면 2의 x제곱 코사인 x에 그 다음 코사인 x 미분한 거 마이너스 사인 x 되는 거 바로 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2의 x제곱으로 묶을 때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y가 2의 x제곱 곱하기 어떤 fx꼴을 미분한다 는 2의 x제곱에 fx 플러스 f 프라임 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차피 얘 미분하면 그대로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내려올 때 좀 빨리빨리 가능하게 할 수 있죠. y2 프라임 또 써보면 2의 x제곱에 일단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를 미분하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이 코사인 x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이 날아가고 얘는 마이너스 2배의 2의 x제곱 사인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랑 이제 프라임 이 녀석하고 프라임 이 녀석을
마이너스에 대해서 0보다 항상 크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변에 이제 등식이니까 이걸 그냥 가볍게 날려주고, 자 sin x끼리 sin x 있는 꼴 써주면 네, 뭐가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sin x, 그 다음에 코사인이 있는 곳이 어디죠? a 플러스 2 코사인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가 0입니다. 그럼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sin x, 코사인 x 값이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이게 자체가 0이어야 되는데요. 그냥 이 앞에 x들이 0이면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 정도. 뭐 이해도 함수는 그냥 식 연산의 연습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와, 추가로 오늘 123페이지 풀어보실 수 있을까요? 내일까지? 할 수 있죠? 내일 못 오는데 풀어야지 그래. 풀어야지. 내가 전화해서 물어볼 거야. 점검할 거야. 뭐 6문제 추가. 이후 5페이지가 30문제 정도 되는데, 그죠? 뭐 이제 크게 여기서 무슨 논리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 정의 그거를 통해서 그냥 식의 연산 정도 보는 정도니까 좀 이것도 같이 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만 숙제를 낼 거고요. 우선은요, 이제 도함수 활용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 자 이제 수2에서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2에서도 우선 첫 번째 도함수 활용으로 넘어오게 되면 뭐를 배우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배워요. 자, 어떤 fx가 이렇게 있죠. 자, 요점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다. 직선은 언제부터 배웠어요? 중학교 때부터 했죠. 기울기하고 뭐요? 지나는 점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y-b는 a, b를 지나니까 f'a에 x-a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때에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경우가 케이스가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요거는 지금 위의 점이 주어졌죠. 위의 점 a, b가 주어졌을 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 간단하게 내용으로 보면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요. 그럼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뭐를 찾아야 돼요 이번에? 지나는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기울기 m이라는 녀석은 f'x 해서 이때에 여기에서 x 값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럼 x 값을 찾으면 무슨 값도 찾죠? 함수 값도 찾죠. fx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나는 점, 기울기 알아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외부의 점 주어졌어요. 점이 주어졌을 때 외부의 점, 이번에는 뭐 p, q가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일반화시켜서 잠깐 볼 건데요. 어떤 p, q가 있다. 여기에서의 이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얘만 있을까요? 자세히 보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찾는다. 그랬을 때 외부의 점이 주어질 때 항상 과정이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거 수투 내용이에요.
fx가 이렇게 있어요. 외부의 점에서의 접선을 볼 때는 항상 접점, 그죠? 접점을 찾죠. a,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접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위에서 했던 것처럼 y-b는 f 프라임 a에 x a로 좀 쓸 수가 있겠죠. 임의로 잡는 거예요. 접점을. 맞습니까? 그런데 얘가 어디를 지난대? 외부의 점 p, q를 지난대. 그래서 여기에 x 대신에 p, y 대신에 q를 대입을 하죠. 그런데 이때 b는 또한 a에 관한 함수로 나타나잖아요. fx가 주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쓸까요? a, fa 정도 이렇게 바꿔서 써보면 여기 f, a가 될 거고요. 이 녀석 상수예요. 대입을 하면 어떤 값이 떠요? a 값이 뜹니다. a 값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접점도 찾았고 미분계수도 찾고 접선의 방향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가 우리가 수투에서 배운 접선의 방정식 내용입니다. 기억을 좀 떠올려 주시고요. 안 나더라도 이렇게 접근한다. 일단 이제 내일 문제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게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습니까? 자, 극대 극소 그리고 증가 감소 보는 건 그래프, 요 그래프를 책에 맨 위에 이제 도함수 활용편 그 밑에 조금 빈 공간에 요 그림 하나 그려두시죠. 일단은 미분 가능한 수사. 여러분들 수투를 한 번씩은 접해봤으면 이 모양은 대략 3차 함수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오죠. 3차 함수 그래프가 썼던 거. 근데 이제 만약에 fx가 그렇지 않는데 fx에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도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보면 자 이제 여기가 x좌표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a보다 작은 곳에서는 도함수의 미분계수가 어때요? 부호가 양이죠. 양수로 정말 컸다가 점점점 작아져서 뭐가 되죠? 0이 한번 됐다가 음이었다가 그죠? 음이었다가 0이 됐다가 양수가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연속성을 가지면서 부드럽게 값들이 변하니까 f'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0이 됐다가 음이었다가 양수로 좀 바뀌어요. 0 됐다가. 이해되십니까? 이때의 fx에서 f'x 관계를 잠깐 보게 되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그때의 이 녀석을 극대라고 불러요. 극대극소의 엄밀한 정의는 아니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곳 거기가 극대점이 돼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점이 극소점이 되겠죠. 즉 여기가 극대 플러스로 바뀌는 곳 극소가 돼요. 여기까지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수투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한 번 더 미분한 이계도 함수를 봤어요. 그럼 이런 그래프 개형에서 이계도 함수를 보니까 음수였다가 이 녀석의 미분계수는 음이었다가 그죠? 음이었다가 양으로 바뀌자. 요 점을 올라가 보면 실제로 도함수의 극소점이기도 하고 쭉 원래 함수로 가게 되면 요 점이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변곡점. 실제로 이계도 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는 곳이 바로 변곡점이 됩니다. 그럼 변곡점이 도대체 뭐냐? 곡선의 모양이 변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곡점. 요 점을 기준으로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하는 그 바뀌는 점이 돼요. 바뀌는 점. 수트에서도 잠시 확인해 주면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변곡점에서의 이 변곡 접선은 뚫점입니다. 뚫점? 이렇게 좀 표현을 해요. 뚫고 지나가요. 뚫고 지나가. 이 점에서. 다른 점들은 이렇게 가면서 다른 점과 교점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뚫고 지나가요. 뚫점이라는 거. 그 정도 체크.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계산된 값들에 대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해드릴 겁니다. 우선 내용 정도. 자, 그다음 다시 도함수에서 부호가 양인 양이면은 어때요? 증가하는 구간이죠. 여기는 증가해요. 음인 구간을 보니까 어떻죠? 감소죠. x가 증가할 때 기준이에요. 다시 플러스일 때 증가하는 구간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그래프만 정확하게 요 내용까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일단 수트에 있는 모든 그래프 개형, 모든 도함수 활용 문제 다 풀려요. 다 끝나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네, 참고로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책은 안 볼 거예요. 지금은 그냥 내용 정도 한번 정리하고 다시 책으로 넘어와서 내일부터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극대 극소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냥 함수 fx가 있는데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 fa의 값이 나머지 다른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그때의 x는 a에서 극대점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열린 그 구간에서 f a의 값이 다른 함수값들보다 즉 최소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때의 x는 a에서 소점이라고 불러요. 얘는 지금 제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극소를 말씀드렸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는 다시 이렇게 판단하세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로 극대극소를 판단하시면 충분하고요. 근데 일반 함수에서는 이렇게 가야 돼요. 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자, 뿅. x가 a 인정이에요. 어떤 fx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요. x는 a에서 극소이다, 극소점이다. 참거지.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하나만 만족해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모든이 아니죠. 어떤 그러면 얘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으세요. 그럼 이 안에서 얘가 어때요? 가장 작죠. 최소 맞습니까? 극소 맞아요. 네, 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똑같이 괜히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얘를 이제 똑같이 여기서 b라고 했을 때 이 함수는 x는 b에서 극대다. 참거지. 참이에요. b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관 즉 b 언저리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 언저리에서 b의 함수값이 가장 크면 그 값이 극대 맞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 경우는 어때요? 극대와 극소라는 녀석은 꼭 미분 가능해서만 나타난다? 그러지 않다. 일반 함수에서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여기까지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요 히스토리를 얘기하면 정확하게 잠깐만 교육과정이 지금 여러분 때 거 그러니까 약 바뀌고 지금 몇 년 됐지? 그러니까 이 여러분 바로 직전 교육과정에 처음 들어왔어요. 원래 대학교 때 내용에서 처음 들어왔어. 처음. 약 한 7, 8년 전이죠. 처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교육과정 이전, 바로 직전 교육과정에 그 전 교육과정에서는 얘만 보면 됐었어. 히스토리에 이게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단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이 없어. 일단은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어디 학교인지 말씀 못 드리겠고요. 모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바뀐 첫 해에 극대와 극소를 물어보는데 불연속 함수를 제시해 주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 OX 판단했는데 답이 틀린 문제를 냈었어요. 얘 때문에. 이전 교육과정에서는요. 이거 극대 얘기를 안 해요. 없다라고 했고. 또는 이런 거 보자. 자, 요정 극대이다. 맞아 틀려? 맞아. 극대야. 실제로 이렇게 냈어요 그때. 그렇게 내고 얘를 여기서 극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어. 그 시험지에서. 근데 틀린 말이야. 근데 학교에서는 그냥 갔어. 그런 경우를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그 다음부터 조심스럽게 거의 근데 학교식 내신에서 잘 못 봤어요. 수능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그래프 해석을 할 때 일부 필요한 게 있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제는 아직 수능을 기준으로 그리고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원래 이제 바뀌게 되면 그때 첫 해에 반드시 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얘는 안 내더라고요. 그럼 왜 넣었어? 교과정에 여러분 헷갈리게. 근데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투에부터 이렇게 직접 정의 내리고 있으니 우선 극대극소를 바라볼 때 우선 여기에 더 집중을 하세요. 문제는 얘만 나와요. 실제로 얘만. 요 녀석에 대한 언급은 아직 문제화돼서 실제로 문제를 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을 바라본다 해도 한 번도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기출 문제, 모의고사 기출이나 수능 기출까지 바라봤을 때요. 어쨌든 그래서 요 녀석은 정의가 이렇구나 라고 해서 불연속점에서도 극점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다 어디서 볼 거다? 미분 가능한 함수 그 안에서 극대 극소를 바라볼 거다. 극대 극소를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도함수의 부호 변화이죠. 부호 변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것이 극대, 마이너스 플러스 하는 그 극소. 근데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어렵지 않죠. 이 그래프 자체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는 이제 미적분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수투 내용이고요. 미적분 내용은 변곡점이라는 게 하나 더 도출되게 되는데요. 근데 수투에서도요.
3차 함수 그래프 해석할 때 일부 문제들에서 변곡점에 대해서 조금 해석이 되어 있으면 좀 편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일부 있습니다. 모르셔도 되긴 하지만 우선은 그렇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들을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접선에 대해서 쭉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좀 참고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거. 앞으로 이제 그래프들을 막 x 2의 x제곱 2의 x제곱분의 x x분의 2의 x제곱 x분의 lnx 또는 뭐 lnx의 뭐 x의 제곱 x제곱분의 lnx 등등등 해서 지금 보면 삼각함수 안 썼죠? 뭐 2의 x제곱 2의 x제곱분의 뭐 sin x 등등 해서 이것까지 그리라 잘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삼각함수와 x제곱 뭐 sin x 플러스 cosine x 등등등 막 썼죠 제가. 다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곱해져 있는 거, 삼각함수, 지수함수 곱해져 있는 거, 삼각함수분의 지수함수, 삼각함수의 로그함수. 절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3차,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수투에서 한번 봤지만 그것조차도 꽤나 복잡했죠? 꽤나 복잡해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볼 게 많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초월하죠. 와, 이런 애들 막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봤던 x분의 이제 x분의 1이라고 그려본 적 없죠? 안 그려요. 이거 그릴 거예요 이제. 그래프 해석을 할 거라고요. 말 그대로. 자, 그런 거를 보기 위한 점근선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점근선에 대해서. 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가 그렇죠? 어떤 k로 일정하거나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일단 fx가 k로 어떤 일정한가.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이 fx가 x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2 이러한 그래프에 대해서 유리함수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우리가 알아요. 점근선 2 y는 2 또한 점근선 하나 더 x는 1 알죠? 근데 이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 값이 얼마죠? 이 앞에 거 이제 수렴하는 항 알죠? 0이죠? 2로 갑니까? 맞나요?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fx는 뭐가 되죠? 식의 연산을 통해서 바로 2임을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이때에 그래서 얘를 이럴 때 y는 k를 수평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수평 x축과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x축과 평행한 점근선. 실제로 그러하죠. 머릿속에 연상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수직 점근선에 대해서. 이번에는 x가 어떤 a에 대한 우극한이나 리미트 a에 대한 좌극한 어떤 fx라는 함수가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 얘도 마찬가지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될 때 이때에 우리는 x는 a가 수직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앞에 이 녀석을 한번 보죠.
요 앞에 그대로 올게요. 근데 리미트 이번에 봅시다. x가 1에 대한 우극한을 볼게요. x-1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2라는 녀석. 간단한 유리함수 기준. 자, 1에 대한 우극한이에요. 그럼 얘는 1보다 지금 어때요? 1분의 2. x-는 어디로 가죠? 상태가 0으로 가죠. 0보다 지금 상태가 어떻죠? 플러스죠. 맞습니까? 그럼 0 플러스 분의 1이니까 뭐예요? 양의 무한대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 플러스 2, 양의 무한대가 돼요. 그리고 자, 리미트 x가 1에 대한 좌극한, 그죠? x-1분의 1 플러스 2를 보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데 0보다 좀 작죠? 상태가 1보다 작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음이잖아요. 음인데 0으로 가는 상태분의 1이니까 얘가 어떻게 되죠? 음의 무한대 플러스 2해서 음의 무한대가 되죠. 맞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은 그래프가 지금 잘 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여기가 2이고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1에 가까운 상태. 맞습니까? 근데 상태를 보면 얘도 x가 무한대로 가면 2보다는 어때요? 좀 크죠 항상? 2보다 좀 큰 거 보이세요?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상태가 돼요. 우리가 유리함수 그릴 줄 아는데 이 식의 해석을 해보면 여기 상태가 지금 요렇게요. 요 상태는 지금 요래요. 음의 무한대로 갈 땐 2보다 좀 작은 상태에서 가까워지는 상태예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1에 대한 우극한을 봤더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대. 발산해. 가까워지는 상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얘도 자극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 그래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그림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얘를 수직 점근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거 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 점근선이 이런 건 없나요? 지금 보면 점근선이 수평 x축과 평행한 점근선, y축과 평행한 점근선을 봤죠? 이제 가끔 사선 점근선에서 점근 곡선이 나타나요. 이런 게 점근선이 나타나요. 일단은 먼저 이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보자. 그리고 대학교 넘어가면요, 점근 곡선에서 점근선이 곡선으로도 나타나요. 근데 이제 사선 점근선에서 리미트 x가 이제 한 번에 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에 씁시다. 무한대로 갈 때 fx 마이너스 어떤 mx 플러스 n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했더니 얘가 0으로 수렴한대요. 그때에 y는 mx 플러스 n이 바로 점근선이 됩니다. 근데 식의 의미를 잘 보면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음의 무한대 가고 있는데 요 fx의 함수값과 요 직선의 함수값이 뺐더니 0에 가까운 상태라는 얘기 뭐예요? 거의 맞닿는다, 거의 같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바로 점근선이 되버려요. fx의 점근선. 예를 들어서 방금 본 x 플러스 fx를 x 플러스 x분의 1을 잠깐 볼게요. 얘를 보면 fx에서 마이너스 x를 하면 뭐가 되죠? x분의 1인가요? 근데 여기에 양변에 리미트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뭐가 돼요? 극한값이 0 되죠?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fx는 x를 따라가요. 즉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미안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녀석은 다음 시간에 그리긴 할 건데, 그리고 또 리미트 x가 0에 대한 우극한을 잠깐 볼게요. 0 되죠? 맞습니까? 0분의 1 하니까 뭐 한대죠? 무한대죠? 뭐 한대래? 무한대죠? 뭐조와 무한대를 같이 무한대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양의 무한대가 돼요. 일정한 값으로 가는 상태에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뭐가 된다? 점근선이다. 맞습니까? x는 0이 점근선이 돼요. 그리고 이러하니까 y는 x가 또한 점근선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 개형이 0에 가까운 상태 무한대로 발산, 얘가 x를 뺐던 0으로 수렴, 0얘 따라서 가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요. 음의 무한대로 간다고 할 때도 동일하게 점근선이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뒷부분은 뭘로 또 확인할 수가 있냐면, 자, f-x를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분의 1이에요. 뭐와 같죠? 마이너스 fx와 같죠? 자, 얘가 만족하는 것은, 이 식을 만족하는 건 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래프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반갑죠? 선물이잖아요. 그죠? 원점 대칭이니까 이쪽만 그려주면 어때요? 반대편 그냥 대칭되게 그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쨌든 근데 그럼 이제 이런 점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무슨 점이에요? 극점이죠. 극점. 극소, 여긴 극대. 극점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미분에서, 그렇죠. 부호 변화를 점을 찾으면 돼요. 이거 미분 이제 쉽잖아요. 거기까지만 잠깐 볼까요? x분의 1 미분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인가요? 그럼 얘는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니, 그럼 얘가 0이 되는 곳이 어디죠? 1이랑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얘는 항상 어때요? 부호가 양이죠. 0이 아닐 때 위의 부호 변화, 이 녀석의 부호 변화를 살펴보면은 이렇고, 여기 1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곳이 극소라고 했어요. 여기가 극소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그려지게 됩니다. 사선점 분선하다 그래프까지 하나 일단 뭐 그려봤는데, 요 정도 선까지, 그리고 점근선, 지금 이제 거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 거의 다 했어요. 그래프에서는 나중에 대칭, 그러니까 정의역, 치형, 대칭성, 그 다음에 점근선, 그 다음에 극대, 극소, 그 다음 변곡점. 알면 어때요? 다 풀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극한값들, 그게 이제 어떤 점근선 형태로도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수함수 활용 전체 내용 거의 다 본 거기도 해요. 실제로 내용적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문제들 하나하나 확인해보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